탁월한 성과를 내며 행복한 성장을 이어가는 리더들은 모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리더들에게는 마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인 맥킨지&컴퍼니는 지난 15년간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높은 성과를 올린 160여 명 리더의 특성을 조직개발, 진화생물학, 뇌과학, 긍정심리학 등에 걸친 다면적 연구를 통해서 들여다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탁월한 리더십에는 첫째, 자신과 일의 의미 발견, 둘째, 긍정적 사고와 관점, 셋째,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관리, 넷째, 관계의 연결, 다섯째, 몰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5가지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마음 관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업무 역량이나 단계적 성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도 잘 보살피고 또 헤아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CEO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심리 멘토인 정신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와 리더십 전문가 장은지 대표가 함께 쓴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은 수많은 리더의 성장 루트를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이 유사한 경로를 거치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리더의 성장 7단계로 정리해 제시한 책입니다. 리더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직 심리학자인 타샤 유리크가 미국 유수 기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정확한 자기인식을 가진 리더는 전체의 10%에서 15%라고 합니다. 리더의 자기인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공의 함정입니다. 성공 경험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과도한 자기 확신이 어느 순간 왜곡된 자아를 형성하고 고착화해서 자기인식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 익숙한 리더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피드백만 강화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리더로 성장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사회와 조직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맞추어 왔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구성원들에게 솔직하게 피드백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자기인식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면 성장의 두 번째 단계인 내적 수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내적 수용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내적 수용은 지적 통찰과 정서적 통찰이라는 이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리더들 가운데 지적 통찰은 잘 되는데 자기 내면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해서 행동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정서적 통찰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리더들이 내적 수용을 어려워하는 이유이자 부정적 피드백을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승진 탈락과 부정적 피드백을 좌절과 패배로 받아들이는 리더는 스스로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지 이해하고 내적 수용을 통해 받아들이는 리더에게 이 부정적인 피드백은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리더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관점 전환, 즉 문제를 바라보는 틀을 바꿔서 다르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에 놓였을 때 원하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고 또 단순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대개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등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집니다. 프레임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면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현실과 다른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하게 합니다. 부정적 프레임의 대표적인 것이 마음을 왜곡해서 쓰는 인지 왜곡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려는 인정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이 두려워서 이를 분노로 표출하는 게 전형적인 인지 왜곡의 패턴입니다. 완벽주의 프레임은 타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합니다. 탁월한 리더가 완벽한 리더는 아닙니다. 즉, 성공과 완벽주의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통제권을 가진다는 것은 프레임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당함으로써 분노와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심리적 통제권을 갖고 관조하는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면 비로소 관점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점 전환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림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경영 환경에서는 완벽주의보다 유연한 대처 능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리더 성장의 네 번째 단계인 한계 극복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내면을 끊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려는 노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끈기와 인내심입니다. 리더십에는 겉으로 드러난 순기능 못지않게 숨겨진 역기능도 많습니다. 변화와 도전에 대한 압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평소 드러나지 않던 역기능적 행동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를 리더십 디레일먼트라고 합니다. 역기능적인 행동은 탁월한 리더십 역량을 지닌 리더들이 기대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중도에 탈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최근 들어 커리어에서 퀀텀 점프, 즉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리더들이 부풀려진 자아의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풀려진 자아란 객관적인 능력을 직시하지 못하고 실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리더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감추느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리더십 디레일먼트나 부풀려진 자아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변의 도움과 상사의 신임이 큰 심리적 자산이 됩니다. 겸허한 소통으로 호혜적 협력을 끌어내고 긍정적 에너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의 다섯 번째 단계인 회복 탄력성은 실패와 위기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극복하는 심리적인 능력입니다. 마음의 탄력성 덕분에 우리는 좌절감이나 패배감을 진취적인 도전 의식이나 성장에 대한 의지로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달리 분노와 불면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기 감찰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기 감찰은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긍정적인 내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작용을 방해합니다. 자기 감찰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감찰 기준을 점검해보는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거리두기를 마음의 자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리더에게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는 회복 탄력성도 중요하지만 거절당하더라도 움츠리지 않고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지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절을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거절당함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꺼이 거절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거절을 성장의 밑거름, 즉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을 받고 더 성장할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장의 여섯 번째 단계인 지속 가능성은 반복적인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리더 개인의 성공에서 조직의 성공으로 확장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리더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다름 아닌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소홀히 하면 성공에 방해가 됩니다. 실수나 실패에 대해 민감해지면 자기 비판이 강화됩니다. 적절한 자기 비판은 건강하지만 과도하면 번아웃을 불러옵니다. 번아웃으로 마음이 파업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는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관점에서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여러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다양한 환경에서 성과를 높이는 데 유용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번아웃 못지않게 마음을 소진하는 것이
결정 피로입니다. 이 결정 피로가 찾아오면 불안감이 커지고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중대한 결정을 잠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부캐를 만들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자들의 조언입니다. 리더십 성장의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바로 성공의 고지에 오른 뒤에도 자만을 경계하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자기 경계입니다. 자기 경계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성찰하는 첫 번째 단계, 즉 자기 인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자기 인식을 통해서 눈앞의 성공에 함몰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점검하며 성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사상가인 짐 콜린스는 자신해져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리더십 수준을 1에서 5레벨로 구분하고 위대한 기업을 이끄는 탁월한 경영자들은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레벨 5 리더십을 지녔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는 레벨 5 리더십은 개인적인 극도의 겸양과 직업적인 강렬한 의지의 융합이라고 설명하면서 리더의 겸손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강조합니다. 이 책은 압도적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7단계의 성장 전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체크리스트를 수록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제시하고 있어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모든 리더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